9억 원을 넘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84제곱 34평형은 어찌됐던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던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는 둔촌주공 아파트, 하지만 요즘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세 가지 악재. 자, 과연 이 둔촌주공은 세 가지 악재를 딛고서 일반 분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뉴스 기사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둔촌주공조합 PF 대출 7천억 차환 실패, 건설업계 자금경색 비상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 많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PF란 말 많이 쓰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미래 사업을 담보로 해서 자, 대출을 받는다. 아, PF는 대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채권을 발행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엄밀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냥 차용증, 돈을 빌렸을 때 차용증 써주잖아요. 자,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는 차용증을 써준다라는 의미로 일단 보자고요. 자, 그리고 차환, 빚을 갚으려고 채권을 새롭게 발행하는 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진다. 다른 말로는 이제 대출을 연장한다. 자, 이런 말로도 쓰일 수 있는 걸 이제 차환이라고 합니다. 대주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자, 물주를 얘기하고요. 자, 돈 빌려주는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등 해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공사, 시공단 많이 쓰잖아요. 건물을 짓는 건설사를 얘기하고요. 이 건설사가 여러 군데 많이 모여 있다. 이 건설사들을 모아서 시공단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아니면 시공사업단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F는 대출이다, 채권은 차용증이다, 차환은 대출 연장이다, 대주단은 물주다, 시공사는 건설사다라고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조합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억 원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네요. 통산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들의 부동산 PF는 시공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다. 대출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자체 자금으로 7천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 초 일반 분양을 한 때까지 건설사 자체 자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이게 바로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민들이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요.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일단은 건설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아파트 지어줘. 하지만 우리 돈 없어 라고 얘기하면 건설사도 우리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자, 이런 대주단을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미래 사업을 담보로 하지만 그래도 시공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대주단에서 더 이상 너네들한테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주단을 돈을 받기 위해서 시공사한테 니네 보증 썼으니까 니네가 대신 돈 갚아 라고 얘기해서 7천억 원을 상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는 대출 비용 PF 7천억 원을 조합원을 대신해서 대의 변제를 했고요. 자, 나중에 이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7천억 원 플러스 알파를 청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7천억 원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자, 내년에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당첨된 수 분양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통해서 갚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PF 7천억 원을 왜 갚지 못했을까요? 자, 물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24개 대주단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2022년 6월 15일 날 더 이상 우리는 대출에 대해서 연장해주지 않아 해서 24개 단이 이제 와해가 됐었죠.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자, 급한 불을 끄자라고 생각해서 ABSTB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자, 말 그대로 단기 사채 66일 동안 빌릴 수 있고 10월 28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ABSTB를 빌렸습니다. 요 금액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도 기사에 나왔죠. 한숨 돌린 둔촌주공 7천억 사업비 대출 갚았다. 자, 만기가 다가오니까 또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ABCP라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통해서 7천억 원 플러스 알파를 빌리려고 했는데 자, 요게 무산돼 버렸다. PF 대출 7천억 원 차환 실패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시공사가 대위
변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그 금액은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을 통해서 갚아지는 거죠. 자, FM적으로 가자면 대주단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서 수분양자에서 상환하는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자, 대주단에서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기업업을 발행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 자, 시장의 불안이죠. 자, 4번 타자 김진태 강원지사, 자, 이렇게 불꽃 홈런을 날리셨죠. I1 제일차 많이 들어봤죠. 기존에 이제 신용등급이 A1에서 C로 떨어졌더라. 자, 이 회사는 SPC, 자, 파리 바게트 아니고요. 자, 강원 랜드를 짓기 위해서 아니죠. 자,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강원도가 보증을 서서 지급 의무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만기가 도래했는데 ABCP는 적기 상환에 실패했다. ABCP 나오죠. 자, 둔촌주공도 ABCP 나오고요. 자, 이거를 차환하지 못했죠. 자, 물론 자, 내년 1월 보증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다시 번복을 하긴 했지만 때는 늦었다라는 얘기죠. 유동자금이 잘 흘러야 되는데 막혔다. 동맥 경화 현상으로 건설사들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건설업 신용보강 A2Z라는 리포트를 발간했네요. 9월 21일이요. 자, 롯데건설, 태영건설, HDC, GS, 대우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가 큰 편이다. 우발 채무는 뭘까요? 자, 우발 채무, 현재 빚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우발 채무로 합니다. 롯데건설, HDC, 대우건설 많이 들어봤죠. 플러스 현대건설만 하게 된다면 바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되는 거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롯데건설은 5천억 원 차입을 하겠다. 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석 달간 5천억 원을 빌린다라는 뉴스도 자, 10월 20일 기사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자, 10월 23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뉴스 기사 나온 거죠. 자, 이분들이 일요일 날 모였습니다. 자, 누가 모였나? 자, 왼쪽부터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영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이분들이 모여서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을 하겠다. 자, 일단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체험 펀드를 가동을 해서 건설사들의 동맥 경화를 좀 풀어보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시작은 2020년 6월 달로 시작합니다. 조합원은 한 대략적으로 일반 분양을 3,500만 원대로 끊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양가 심사, 이때 당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없었지만 분양가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했었죠. 그분들이 이제 2,978만 원 정도면 적정 가격이다라니까 난리가 났었던 거죠. 갭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는구나. 자, 우리는 이제 후분양으로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자, 2020년 11월 달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현실화 방안이 떠올랐죠. 자, 그 후로 21년도에 6월 달에 원베일리가 5,668만 원, 공시지가가 반영돼 가지고 어머나 이렇게까지 잘 나오다니, 이렇게 된다면 분양가가 잘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공사들과 공사비 때문에 증액, 옥신각신하다가 공사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고, 자, 그래서 현재는 조합원 분담금이 1억 8천억 원 정도 더 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 일반 분양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는 3,700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를 3,220만 원으로 잡게 된다면 조합원들이 1억 8천 정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 그보다 높이게 된다면 당연히 분담금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분양가는 얼마가 될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기준은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국민평수 84제곱, 자, 그리고 59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봤냐면요, 84제곱은 1237세대 정도 분양을 하고요. 일반 분양이
분양이에요. 자, 5구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타입이 있는데 1488이라 자, 요거 두 개 비중이 높고요. 자, 2970은 아까 전에 허그 분양가였죠. 자, 요 금액은 이제 없죠. 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한번 잡아봐서 4천까지 나왔을 때의 이 분양가를 한번 산출해 봤고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은 뭐냐? 9억 원을 넘네요. 9억 원을 넘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84제곱 34평형은 어찌됐던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던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59제곱은 25평형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평수잖아요. 자, 요거는 중도금 대출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은 바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제곱미터 25평형을 3,500만 원의 분양가에 잡았을 때 9억을 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갈수록 자, 59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둔촌주공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PF 7천억 원이 차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일단 대변제를 했더라. 자, 그래서 앞으로 시공사랑 조합원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나더라.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 자,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의문이다. 분양가가 3,500을 넘게 된다면 5구제곱도 9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건설사들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PF 7천억 원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서 그 빚을 떠안아야 되는 자, 건설사의 입장에 일단 부담이 되고요. 다른 지역의 미착공, 미분양 물량 단지들로 인해서 오발 채무가 늘어날 경우에 있어서 건설사들은 자,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을 감지한 정부 측에서는 자, 어저께 급하게 50조 원의 자금을 공급을 해가지고 자,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자, 조합, 시공사 간의 자,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내년에 좋은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